네, 오늘도 이제 방산주 하나 갖고 왔고요. 신냉전의 한가운데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신냉전으로 이제 가고 사실 좀 지금까지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는 중국, 그다음에 안보는 미국 이렇게 대응을 해 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스탠스 자체를 확실히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러시아와 또 각을 세우는 그런 형태의 스탠스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사실 그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방산 쪽에서 세계적인 어떤 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토대로 해서 우리 방산 제품들의 수출이 또 우리 무기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글로벌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신냉전이 더욱더 격화되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아마도 제가 보기엔 3, 4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빅 메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많이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하늘 끝까지 솟아서 이제는 하늘을 뚫을 수는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와서 조정에 들어갔지만 방산주들이 이제 뭐 시작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편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포트 잠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에 보면 지금 풍산홀딩스, 풍산, 현대로템, 한화 이런 종목들이 들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하나 시스템도 지금 들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로템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 무거운 종목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월봉이에요. 자, 이 월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차트가 이게 그 새로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한 지가 2013년인데요. 상장 이후에 계속 이제 상장됐던 가격 하단에서 주로 거래가 되면서 35,000원에서 약 10,000원 정도 사이 언저리에 등락을 하던 이 현대로템이 완전히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아서 여기부터는 새로운 시세가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신고가는 아직 돌파를 하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상장했던 라인 여기를 지금 돌파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만큼 더 간다라고 봅니다. 이걸 이제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그런 패턴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쌍바닥 패턴이죠. 근데 또 어떤 그 측면에서 보면 이 쌍바닥 패턴이라고 안 보고 바닥에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걸 이제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대바닥 월봉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 여기 꼭지점이 돌파가 되면 대시세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 상승폭이 이만큼이고요. 이것은 추세의 시작을 알리니까 최소 목표치는 지금 자리 언저리부터 대략 한 2만 원 25,000원 정도가 더 갈게 된다. 이렇게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방법은 그런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그것도 훨씬 더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고 이 경기 지금 이제 뭐 우리도 즉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중국을 이제 그 세계 시장에 털어내기 위한 디커플링을 이제 만들고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좀 우리가 희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올라서게 된 것도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대략 30% 정도의 대중국 수출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는데 이제 중국이 떨려 나가게 되면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세계 시장도 이제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결국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얘기라서 시장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이 되게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희생이 불가피한 가운데 웬만한 그 종목이나 업종은 좀 어려울 텐데 이 방산주들은 오히려 탈중국하는 것이 우리 방산주들은 훨씬 더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추세에 맞춰서 오늘 그 편입할 종목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84,300원이고요. 이 종목도 차트 비슷하게 생겼죠. 상장한 그 가격대를 다 회복을 해서 돌파한 후에 되돌렸는데 아마 신고가 가리라고 봅니다. 종목 이름은 LIG
넥스원입니다. LIC 넥스원이고 충분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략 6개월 정도 전후에 조정을 월봉입니다. 받은 다음에 돌아서면서 깔끔한 장대 양선을 세웠기 때문에 2달 반 정도 전후를 밀렸던 조정받았던 것을 이번 달에 다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차트로도 그렇고 또 위에 물량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면서 여기에 다 털렸다고 보고요. 여기에 물려 있는 물건들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건 뭐 대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일부 차익 실현할 사람들 다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파동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파동, 여기서는 두 번째 파동이 진행되면 상승 3파라고 부르죠.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로 가게 되는 건데요. 이거의 큰 그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역헤드 숄더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넥라인이 12만 원대 돌파가 일어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종목은 뭐 2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디커플링이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살아남고 업황이 좋은 그런 섹터를 찾다 보면 바로 신냉전 관련 종목인 더 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방산주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준비된 그 자료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는 바로 LIG 넥스원과 관련이 돼 있는 주변의 어떤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옐렌 재무장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FRB 의장도 지내셨던 경제 전문가이시고 또 통화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 FRB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FRB는 이제 경제 시스템을 이제 계량 모델이라고 해서 통계적인 걸 가지고 경제 모델을 가지고 또 경제 전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산 가격도 전망하고 뭐 하는 그런 그 소위 연립 방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한 미국 경제 같은 경우 한 500개에서 한 800개 정도 연립 방정식 체계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 걸 이제 머릿속에 다 갖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는 이게 경제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재무장관이잖아요. 그럼 경제를 이제 관리하고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런 분인데 대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안보가 경제보다 우선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경제를 희생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고 있고요. 그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희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스탠스를 우리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경제를 희생하면서 안보 문제를 챙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글로벌 스탠스 이것을 보여주고 신냉 전체가 점점 강화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게 하루 이틀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계속 가게 되는 그야말로 패권 전쟁이 지속되면 더욱더 가속화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확실히 우리는 미국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이번에 미국을 국빈 방문을 하시는데 70주년 한미 그 동맹 한미 동맹의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미국에 이제 가시면서 이 경제 사절단도 같이 갑니다만은 거기에 키워드는 경제가 들어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안보 그리고 신냉전 이것이 들어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사실 살짝 믿겨 나갈 수도 있는데 신냉전에 계속 빠져드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 최소 제가 한 10년 정도는 계속 이런 스탠스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방산주들의 메가 트렌드가 제대로 걸렸다. 그리고 실적도 좋은 걸 아실 수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냉전의 경랑 속에서 세계 군비 지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도 그렇죠. 방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한국은 9위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톱3가 미중 러지만 일본은 12, 우크라이나
1위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9위예요. 얘네들보다 일본보다 더 많은 방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앞으로 10년간 계속 20%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자료를 가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IG 넥소는 미사일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천무 뭐 이런 걸 사우디도 팔고요. 이번 전쟁으로 우리나라 미사일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걸 알려지고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이제 그 방미 또 이슈로 네네네. 또 아마 방산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데, 네. 뭐 이제 방미를 하면서 이제 방산에 관련된 어떤 의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 좀 네,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핵심 의제는 사실 이 방산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우리더러 이제 쿼드에 또 들어오라라고 또 파이브아이즈 이런 데도 들어오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난 정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한 답을 내지 않고 미적미적했는데 아마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조치들이 나오지 않겠나, 합의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일정이라면 그런 정도의 모습이고 또 개별적으로 이제 수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뭐 각 국가별로 이제 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뭐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또 중동 국가들도 지금 사우디 저희가 이게 UAE나 사우디 이런 쪽에 우리 그 미사일들도 수출했기 때문에 이 미사일 만드는 LIG 넥소는 이제 앞으로 이제 레퍼런스가 중요하거든요. 국방은 방사는 근데 이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실적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목표치 말씀드리면 1차 목표치는 10만 원, 네, 2차 목표치는 16만 원, 손절은 7만 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